이런 문제를 수변전 설비라고 합니다. 수변전 설비는 응용 도면이 있고, 다음 수변전 설비 표준 결손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준 결손도를 기준으로 해서 응용된 설비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표준 결손도는 4가지가 나오죠. 이 표준 결손도 4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표준 결손도 4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각종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의 정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물어요. 대표적인 것은 변압기, 차단기, 피레기, 단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게 바로 정격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기의 정격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도면은 154 수전 설비입니다. 이것을 주어진 표하고 도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도면을 보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도면과 관계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단로기입니다. 단로기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계 기구를 전원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 2가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차단기라고 부르죠. 차단기는 G10입니다. 차단기와 단로기는 인터록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차단기와 단로기는 인터록 관계가 있어서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로기를 열거나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로 먼저 부하를 끄는 다음에 단로기를 개방해서 MOF를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단로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계 기구를 전원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할 때 사용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단로기는 인입구용 단로기입니다. 이 수전 설비는 154 수전 설비입니다. 154 수전을 하기 때문에 단로기의 전격 전압은 170kV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전격 전압이라고 하죠. 차단기와 조합해서 사용하고 전류가 통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개폐가 가능하죠. 수전실 1차 측에 씁니다. 수전실 군의 1차 측, 인입구에 쓴다는 얘기죠. 인입구용 단로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전실 내 LA 1차 측, 피레기 1차 측이죠. 얘는 생략 가능이죠. LA용 1차 측 단로기는 생략이 가능하다. 단 디스커넥터 붙임형일 때, 아이솔레이터 붙임형일 때 생략 가능하죠. 단로기는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인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로 개폐기죠. 단로기를 대체할 수 있는 라인 스위치가 있는데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없어요. 얘는 그런데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면 똑같은 장소인데 전압이 66kV 이상입니다. 66 이상의 경우에는 라인 스위치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는 같은 기능이다라고 보면 돼요.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는 기억하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격 전압은 기억해야 돼요. 66 이상의 전격 전압은 얼마입니까? 66 이상의 전격 전압, 66의 전격 전압은 72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달로기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22.9kV의 경우에는 달로기 전격 전압은 25.8을 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얘와 얘, 이 두 개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터롭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인터록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달로기를 투입하거나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MOF라고 하는 게 있죠. MOF.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는 CT와 PT가 있습니다. CT도 있고 PT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에 CTB와 PTB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목적은 전압과 전류를 일정 비율로 변성하는 거죠. 전압과 전류를 변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성하는 거예요? 1차 측이 특고압이고 대전류입니다. 이런 특고압 대전류를 전압은 110V요. 전류는 5A 이하로 변성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량계에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전력량계죠. 전력량계에 공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추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승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CTB와 PTB를 곱한 것만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154를 110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154를 11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상전압 110. 154를 110으로 만들려면 PTB가 존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압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PT가 있습니다. PT가 있는데 154를 110으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서는 성간전압은 190이 되겠죠.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1차 전압이 154니까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콘덴서를 설치하고 분압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콘덴서예요. 콘덴서. 여기에 콘덴서를 설치해서 전압 분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154가 걸린다면 요 사이는 154보다 낮은 전압이 걸리겠죠. C1과 C2가 있다면 전압이 분배되잖아요. 154가 C1, C2로 분배되면서 C2 양단의 전압을 110으로 변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PTB가 154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 전압을 분배해서 전압을 변성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CPD라고 불러요. CPD, PT 내부에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압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을 분배해서 PT 1차 측에 걸리는 전압을 낮추어서 110으로 변성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 CT가 있죠. 이렇게 생긴 건 CT, 변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51이라고 하는 게 과전류 개전기라고 불러요. 과전류 개전기에 과전류가 검출이 되면 그 검출된 과전류가 여기서 고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죠. 얘가 어디로 오느냐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지금 여기는 다 생략이 돼 있는데 여기서 과전류가 검출이 되면 그 과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차단기 트리코일로 간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변류기는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여기가 3상4선이잖아요. 변류기를 연결할 때 3상4선이에요. 3상4선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변류기는 잔류회로 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154하고 3상이니까 3상4선으로 가는 거니까요. 잔류회로 결선을 합니다. 154면 잔류회로 결선. 그래서
요 세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것은 변류기가 세대가 되기 때문에 잔류회로 결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변류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요, 잔류회로 결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잔류회로 결선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변류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N선이에요. 변류기는 여기에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된 게 변류기예요. 변류기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해놓고 변류기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변류기가 아닙니다. 얘는 변류기가 아니고, 변류기를 그려라 그러면 변류기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변류기는 이렇게 그려야 변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류기를 각선에 세 대를 설치했어요. 잔류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Y결선으로 하나를 공통으로 묶어내고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 선에서 Y결선 형태로 이렇게 묶어지는 것을 잔류회로 결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잔류회로 결선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변류 B가 300대 5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잔류회로에서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물론 영상전류가 검출이 되려면 중성선이 접지가 돼야 되겠죠. OCGR이라고 하죠. 51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계전기를 여기 있습니다. 요거 51N이라고 하는 계전기를 동작시켜서 지락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잔류회로 결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락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잔류회로 방식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게 보입니다. 요게 뭐죠? 얘는 피렉입니다. 154니까요. 피렉이 전격 전압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피렉이 전격 전압은 이렇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레기는 LA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단로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단로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변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변류기가 있고요. 여기는 계기용 변압기가 있죠. CT와 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은 전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는 것은 5A 이하의 전류가 오는 겁니다. 전압과 전류를 받죠. 전압과 전류를 받으면 유효전력, 무효전력, 역률, 전력량 이런 것들을 모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거죠. 현재 전력이 얼마인지, 역률이 얼마인지, 지금까지 전력량을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류가 들어옵니다. 전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류 측정이죠. 얘는 전류 측정, 얘는 전압 측정이죠. 그런데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거나 전류를 측정하려고 하면 전압계가 3개가 되든가 전류계가 3개가 돼야 되는데 한 대를 씁니다. 그러면서 각상의 전압이나 각선의 전류를 스위치를 돌려가면서 측정하죠. 그렇게 스위치를 연결하는 것, 이걸 우리는 캠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위치, 이걸 우리는 전압계용 전환개폐기, 전류계용 전환개폐기라고 하고 VS-AS라고 합니다. VS는 V 앞에 있고요. AS는 A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가겠는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력계, 역률계, 전력량계 등이 들어간다. 전압과 전류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전압 소스와 전류 소스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지금 변압기 1차 측에는 1호사이기 때문에 1호사에는 차단기를 G12를 썼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2차 측에는 차단기를 V12를 썼죠. 여기에 있는 이 V12도 동일하게 과전류 개전기에 의해서 동작합니다. 변압기 2차 측을 보면 CT5가 있어요. CT4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전류 개전기 OCR, OC, GR이 V12를 동작시킵니다. 87T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보면 비율 차동 개전기가 있어서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여기에 있는 이 변압기에 대한 내부의 고장이 생겼을 때 그 내부 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율 차동 개전기를 쓰는 겁니다. 87T 하면 주 변압기 보호죠. 비율 차동 개전기. 이것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변류기를 씁니다. 어떤 변류기 쓰죠? 여기 변류기 보입니까? 여기 변류기 보입니까? 두 변류기 CT2와 CT7이죠. 두 변류기에 의해서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류기는 여기가 변압기가 무슨 결선되어 있어요? 변압기가 델타 결선되어 있어요. 여기 변압기가 델타 결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변류기는 Y 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변압기가 Y 결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변류기는 델타 결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흘러오는 전류와 여기서 흘러오는 전류의 위상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압기가 보이죠? 변압기 중성점을 접지했습니다. 중성점 접지공사, 이렇게 된 것도 알고 있죠. 이렇게 중성점 접지공사를 했을 때 이 접지도체의 굵기는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분의 I의 루트 T의 밀리미터 제곱으로 보도체 굵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또 주어진 것은 이런 것들이 주어졌네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변압기 표준 용량과 변류기 표준 규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문제에 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변압기 2차 부하 설비 용량이 주어졌고요. 수용률이 주어졌습니다. 부하 용률이 90%일 때 도면에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 표준 용량으로 답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용량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억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서 주어진 수용률, 이 70%라는 수용률을 기억하고요. 이걸로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됩니다. 변압기 용량의 공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수용률로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힌트가 다 있는데 그 힌트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공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힌트를 얻지 못하고요. 무조건 공식을 찾으려고 생각을 할 거고, 힌트를 얻는 사람은 아, 수용률이구나, 그럼 수용률에서 구하면 되겠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해를 하는 것과 문제를 외우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수용률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 최, 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요것,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구해요?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최대 전력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전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해주면 돼요. 단, 단위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단위는 메가, 볼트, 암페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요. 설비 용량은 51 메가와트예요. 역률이 90%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률로 나누어 주면 메가볼트 암페어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수용률이 얼마라고요? 70%입니다. 이것이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죠. 39.67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40 메가볼트 암페어 선정합니다. 따라서 답은 40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는 꼭 적으세요. 주어지더라도 적으세요. 그리고 요구하는 단위대로 쓰세요. 킬로볼트 암페어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찾는 사람은 이 공식만 외우려고 합니다. 공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공식만 찾으면 항상 이 공식 찾아야 돼. 그러면 뭐라 그래? 부등률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없으면 1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만단 말이야. 부등률 없으면 1이니까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구했어요? 이것을 공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수용률이라고 하는 값으로 구했다. 그래서 수용률의 값에 의해서 수용률의 정의에 의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서 그것으로 변압기 용량을 구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154 수전 설비의 달로기 전격 전압이 얼마인가 이렇게 묻죠. 154 수전 설비이기 때문에 달로기 전격 전압은 얼마인가요? 변압기 1차 측, 154 측 달로기의 전격 전압은 170kV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묻습니다.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계산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계산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써라. 답안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요. 어쩌다가 보면 계산, 답 이렇게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만 쓰면 답이 안 됩니다. 계산 과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계산 과정을 써야겠죠. 전격 전압은 154에 곱하기 1.1에 1.2를 합니다. 그래서 168이 됩니다. 그러므로 170kV 선정. 이렇게 하고 답을 쓰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면 이렇게 쓰면 되지만 문제에서 답안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계산 과정을 써야 합니다. 답안지에 계산하는 것이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얘기는 답안지도 문제지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답안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대로 적어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세 번째 문제도 보세요. 세 번째 문제도 CT1의 B는 얼마인지 계산하고 표에서 선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단 1.25배를 주고 왜 이렇게 표준 용량을 참고해서 계산해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변압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전류를 구할 때는요. 이걸로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로 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다 된다는 이야기죠. 39.67로 전류를 구해도 되고요. 40으로 구해도 돼요. 그런데 답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39.67로 구해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40으로 구해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두 가지가 나오니까 한 가지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표준 용량을 참고해서 계산하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 전류를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로 계산하면 오답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요한 얘기를 얘가 하고 있어요. 단 1에서 구한 표준 용량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이걸 가지고 변류비를 구하면 됩니다.